세계화 지식 기반 사회는 바로 정보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발제자께서 본문에 지적을 했다시피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것은 IT가 안 되면 나머지 남북 교역도 지금 현재 남북 교역이 98년부터 공식 통계가 집계된 이후 지금까지 뭐 작년에 한 7억 2천만 달러 정도 크게 늘어나지 이제는 않습니다. 왜냐 북미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인가공 유지의 남북 경입은 확대되기에 한계가 이르렀다. 그래서 개성공단 사업이라든지 이런 IT 쪽에 소위 말해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남측 사람들이 북측 인가공 상품을 살 때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구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 측면에서도 구입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났다 이제. 그래서 한 단계 더 돌아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에서 정보화 기차를 빨리 줄이고 이것을 고부가치 산업을 해가지고 점차 이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요즘 계속 나오는 게 강남과 강북, 빈부격차가 대물림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바로 남북한 이 정보화 격차가 바로 남북한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켜서 나중에 결국은 우리 저희 세대나 또 후손들에 대해서 결국은 통일 비용을 더 많이 후손들에게 짐을 넘겨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남북한 정보화 격차를 빨리 해소시키는데 기여해야 되겠다. 특히 그리고 이제 북측도 과학기술, 사상과 군사 측면에 이제 강국을 했기 때문에 경제 부분, 그 중에서 IT 부분을 강조하면서 계속하고 있고, 지난번 흥룡광신문이라고 보도가 나왔던데, 거기에 보니까 조선의 국왕부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물론 그전에도 당국 차원에서 했지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북한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대외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많은 것을 막고 있지만 사실은 저쪽 북측에서는 원하면 중국을 통해서는 다른 곳을 통해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막아봐야 그것은 별 소용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나 미국을 비롯해서 방법도 좀 더 전향적이고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발제 내용은 제가 이제 거기서 남북한 정보화 격차를 위해서 얼마나 규모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걸 이미 말씀드렸고 필요성도 간단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소 방안에 있어 가지고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실 텐데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정보화 격차 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사업의 어떤 수익성보다는 한반도를 디지털화 또는 네트워크한다는 측면에서 학술 교류를 비롯해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고 우리 도로와 철도로 지금 이제 연결되는데 이것은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이제 어떤 도로망 우리의 그 네트워크인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네트워크는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를 이제 네트워크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격차를 빨리 줄여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편 학술단체를 통해서 많이 만나가지고, 특히, 북미 간의 관계 상에서는 하드웨어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많은 인적 정보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질성 회복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일단 표준화 문제, 그리고 이제 정보화 산업은 독점성, 선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제 CDMA 방식을 옛날에 북측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은 뭐 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선점성 문제를 고려해서 이제 정부는 좀 더 큰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교류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런 정보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력입니다. 남북한 전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다못해 공장에서 무건 하나 만드는 것 시작해서 정보화 산업 그리고
전력선을 깔 때 이런 인터넷 하면서 같이 하면 훨씬 비용 측면에서도 이중일이 아닌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북측과 정부와 경찰을 축소하는 데 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세 분의 자유 토론이 있겠습니다. 우선 김준호 정보통신부 정보이용촉진과장, 예산도 마련하시고 사업도 직접 계획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 죄송합니다. 이 지금 정과를 하도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우선 정부 정치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좀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정부 격차를 해소하자. 이타 주민이 몇년 전만 해도 몇십 명, 게다가 금년에는 지금 벌써 한 1,500명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남한에서 정착을 할 때 이 정보하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 이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이제 주관이 돼서 이 하나원에서도 이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나원을 퇴소하고 이제 나오면은 또 독립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돼야 되고 접근성이 좀 쉬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은 교육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지방에도 교육기관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교재도 이제 아주 이분들의 좀 수준에 맞는 이런 좀 체계적인 교재라든지 과정 이런 것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북한 내에서 이제 어떻게 정과를 좀 시켜가지고 그 남북 간의 격차를 줄일 거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참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주권 자체가 우리 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가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이제 기반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기반 시설을 얼마만큼 갖추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저희 정부나 학계나 또 업계 이렇게 공동으로 아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협력하고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창현 중앙일보 기자의 토론이 있습니다. 정 기자님은 북한의 이 고위층 인물들을 이제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셔가지고 북한의 국립묘지에 있는 북한 그 주요 인물들 묘비를 다 찍어놔가지고 서울에서 그거 고위층이 탈북했다. 근데 그거를 딱 그냥 사진을 빗대며 그 특종을 수차례 해가지고 그 상도 아주 많이 받은 빼뜨랑 북한 교육이잖아요. 네, 좋은 토론. 혁명 열사하여. 네, 이런 뜻깊은 자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분, 중계자로 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일단 좀 아시아나라 협정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북쪽에 컴퓨터 관련 기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또 경제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북쪽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학계 차원에서는 북쪽의 기술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교재를 지원하는 방안, 공동 연구하는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하는 걸 노력하겠다는 거고, 민간 차원에서는 교육용 컴퓨터들을 보내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 종합대학 안경대 학생수련공단에 있는 컴퓨터실을 그걸 치는 걸 보여주는데 수준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북쪽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느 수준에 왔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발표문들도 나와있듯이 우리가 현재 북한의 통신선이나 인터넷 이런 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2001년, 2002년 수준에서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정보화, 국가정보화든 아니면 민간이든 정보화 사업 부분은 2003년, 2004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남쪽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의미하고 다르긴 한데 굉장히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북쪽의 당국자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남쪽 신문을 보는 남쪽이 정보 검색을 하는 북쪽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과장급이 만약에 그 사람만 남쪽의 인터넷을 볼 수 있다면 지금은 그 밑에 있는 평 사원도 볼 수 있는 정도로 이게 넓혀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 내부의 그 인터넷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올 2월에 갔을 때 북한 대학생들이 이 채팅하는 걸 제가 쭉 옆에서 봤는데 그 친구들의 이 인터넷이나 자체 내 인터넷이나 메일 보내고 그걸 통해서 자료를 검색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걸 봤을 때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내용들이 북쪽의 문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국가사업 부분, 인터넷, 그 다음에 무엇을 대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 이걸 좀 나눠가지고 최근까지의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쪽은 집단주의고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IT 인력은 철저하게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금성제일중학교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름을 금성학원이라고 바꿔서 여기를 나온 학생들이 컴퓨터 대학이나 여러 대학 가서 컴퓨터 실력을 교육을 받아서 이 학생들이 이제 PIC나 KCC로 가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는데 그쪽은 이제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이 소수 엘리트, 우리는 그 소수 엘리트들이 잘 되면 개인이 잘 성공하고 잘 사는 그런 개념이라면 북쪽은 그 소수 엘리트들이 잘 돼서 성공해서 컴퓨터 분야에 업적을 내면 그것이 곧 그 사람 속해 있는 집단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이런 차원으로 현재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의 IT 수준의 이런 걸 봤을 때 전반적인 대중의 수준하고 북한의 소수 IT 인력들의 수준하고를 좀 나눠서 정확히 봐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현재 첨단 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현재 IT 수준 개발이 와 있느냐. 특히 민간 부분이 아닌 이 군사 부분에서 IT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과연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셋째는 무엇보다도 이 정보격차 이런 부분에서 정보격차를 줄이고 또 북쪽의 세대들과 우리가 같이 교류하고 이런 차원에서 교육용 컴퓨터 보내기 운동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쪽에 상급 인사하고 같이 평양제일중학교를 가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내 손녀도 여기 다닌다. 그러면서 남쪽에서 많은 대학들이 교육시에 좀 386 컴퓨터를 보내겠다는 제안을 해왔는데 그게 전부 다 무산됐다. 유럽이나 중국, 이런 동남아 이런 데에서는 자유제대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왜 굳이 남쪽만 그걸 안 보내주느냐, 못 보내게 하느냐. 이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겠지만 북쪽 사람들이 생각해 보기에는 다른 것도 안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심지어 유럽에서 다 보내주고 그러는데 왜 굳이 남쪽만 안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저희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치주시죠. 중국은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사무처장님의 토론이겠습니다. 김 팀장님께서는 저하고
지난 5월인가 평양 고려호텔에서 만났는데 그때 아마 저 북한 교과서를 아마 하는 반입하는 사업을 그때 하셨었죠. 아, 네, 그 출판 사업을 하셨는데 남 교수님께서 고려호텔 2층에 서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책을 아주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열심히 사시라서 그 책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까 이제 8번 방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제 그때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 해가지고 물가를 파악하셔가지고 공연 같은 것들도 하나님 궁금하시거든요. 많이 만들어주시는데 뜻밖의 저도 고려호텔에서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시험으로만 생각했던 남북 전북의 격차 그리고 그 전북 격차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학교과정에서의 관 비용,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 체계적으로 학교와 그다음에 이제 재계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적인 분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소홀할까 그런 입장은 아니고 저도 이제 정찬님처럼 평양을 가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만난 경험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느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정찬님 기자가 지금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뺏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저 이미 이제 미리 전에 저 발표할 것들을 써놨으니까 뺏긴 건 아닙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직접적으로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제 NK몰이라고 동남교육이라는 교육업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정원실에 가서 봤는데 메신저, MS 메신저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북쪽에 상대방은 선철리 총회사였었는데 선철리 총회사의 직원과 메신저로 대화를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새로운 경영 모델인데요. 물론 훈내식을 먼저 했죠. 예? 훈내식을 먼저 했죠. 맞습니다. 훈내식 복권 사업, 주회 사업을 하다가 평양으로부터 허가가 안 나서 이 훈내 사장하고 NK몰 박영국 사장하고 훈내식 김보원 사장이 용산에서 같이 컴퓨터 사업을 했었거든요. 훈내식 김 사장은 혹설이라는 우리 유명한 사운드 카드를 해가지고 성공했었는데 이 친구분이다 보니까 훈내 사장, 김보원 사장이 못하시게 되면서 이제 박영국 사장한테 메신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경쟁력을 발휘했어요. 제가 요즘 이제 NK몰에서 하는 경호권을 자주 사놓는데요. 왜냐하면 가격이 9,900원으로 상당히 싸기 때문이에요. 제가 평양에 갔는데 평양에 가서도 250g짜리가 작다가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거는 여러 가지 수송비 따져가지고 아주 싼 거거든요. 그 이전에 이런 메신저 방식으로 교육하지 못했을 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경호권 255g짜리가 75,000원씩 인터넷에서 팔렸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거의 한 8분의 1 정도로 떨어뜨릴 수 있는 위력 이것이 남들보다 조금 앞선 정보 교육, 대화 훈련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남북경협에서 지금 이제 노사장님 제가 하나비즈 단둥에서 이제 찾아가봤지만 그렇게 이제 중국에 있는 업체 빼놓고는 상당히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건데 지금 분남교육은 메신저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것, 대화를 할수록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 정부 우선 이제 정부의 교류가 남북 경협에서 상당히 이제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박영국 사장 혼자만 아시지 말고 좀 이제 다른 기업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쓰는 건 자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스는 안 알려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제 남경하는 분들 계속 만나면 이 방송들도 그게 삼성전자가 됐건 대성무역이 됐건 상대방한테 메신저 이용해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요구를 해야 돼서 왜 동남교육만 그렇게 메신저를 이용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들도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신저를 이용한 직접 대회 같은 것들이 상당히 조금 넓어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이제 그 상당히 우리 정창인과 비슷한 얘기가 되어버리는데요. 엘리트하고 일반인들의 그 어떤 부분, 엘리트들이 상당히 기술이 높지만 일반인들은 어떤 정보화 수준이 상당히 낮다. 이런 이원적인 문제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국가는 이제 지금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IT 산업을 그래서 담보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쭉 논의한 대로 남북 간의 정보 격차가 해소되고 통일력이 줄어들고 우리 한반도 전체 우리 그 민중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길일 텐데, 북에서 얘기하는 이 담보도약에 이르기까지 그 북에 갖춰야 될 내부적인 어떤 이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민정면에 가서 아까 우리 남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그 합의서와 계약서 같은 걸 체결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북쪽의 작가하고 남쪽의 작가하고 같이 책을 쓰는 겁니다. 북쪽의 작가가 백두산에 대해서 전설을 쓰고 남쪽의 작가가 한라산에 대해서 전설을 쓰고, 그 다음에 북쪽의 작가가 백두산에 대해서 전설을 쓴 거에 대해서 남쪽의 화가가 사파를 그리고, 남쪽의 작가가 한라산에 대해서 쓴 얘기에 대해서 북쪽의 화가가 사파를 그리고,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출판을 하자 라는 사업에 대해서 계약서를 썼고, 지난해 12월 달에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계약서를 한번 쓰고 난 다음에 고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 민경련 공사를 갔는데도 한번 계약서를 쓰고서 고치려면 컴퓨터 다시 켜야 되고, 다시 출력이 켜야 되고, 이래서 그런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가서, 오전에 이제 논의를 하다가 오후에 고치면, 그날은 고친 내용을 못 보는 거야. 내일 다시 와서 고친 내용을 좀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북에서 추구하는 담본도약에 대한 어떤 기대와 의지는 높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밑바탕, 되게 취약하다. 그 북이, 다 아시겠지만 94년부터 97년까지 모난행군이라는 걸 거치면서 산업을 다시 일으키 세운 것들이 봉화라는 모범을 통해서였는데, 98년도에 성남의 봉화, 성진제강소의 모범을 얘기를 했고, 2000년도에 낙원의 봉화, 낙원기계연합소, 대장연합소의 봉화를 얘기를 했고, 2001년도에 나남의 봉화라는 것들을 제시를 했어요. 나남의 봉화는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을 한 어떤 공장 재건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노동신문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남공화라는 것, 나남 탄광기계연합제작소인데, 거기서 어떻게 첨단 과학을 했다는 얘기냐 그냥 쭉 살펴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설계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기계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뜨거운 충성심만을 가지고 그걸 해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북에서 주장하는 이 담본도약이라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 이런 어떤 선전적인 요소나 어떤 희망,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고난행군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이 근무를 걷던 국민들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북한 전체적인 사회가 그런 담본도약의 의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그 기반시설을 장악하고 만들고 나가는데 파트너가 될 것이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이냐 아니면 우리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북은 아침 판다 컴퓨터 회사라는 것들을 북한과 중국이 합작해서 만들었어요. 아침 판다, 아침은 조선한테 줬자고 판다는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동물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582 컴퓨터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기술을 가지고 582 컴퓨터를 만들고, 중국의 기술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데이터화하고, 그랬을 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와의 표준력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정보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가면 중국이 북한의 상권을 한 70% 장악한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보화 산업은 나머지 물건을 생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70%를 장악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부가 한 번에 표준이 정해지면 그건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그 북에 단술 규정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진짜 먼 장래 우리가 이제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지금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이 이제 북에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허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문제로 똑같은데요. 저도 그 지난해 소년학생 공전 같은 데 가보면 정말 학생들이 여기는 대단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 선발전 실제이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베이직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근데 기계식들은 사람이 안 갔어요. 그리고 그 소년학생 공전에서 한국의 통일문화재단이 한 번이 그 소년학생 공전의 컴퓨터를 좀 대비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고 이번에 4월달에 용천에서 특반선거가 있을 때 저희가 용천 사업교 권리 운동을 같이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용천의 사업교를 새로 짓는 마당에 좀 컴퓨터 시설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왔어요. 그러나 정작 그런 제안을 했지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컴퓨터를 북에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그 북에서 그 학생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들 이것들은 우리의 이제 교육 효과 깊이를 훨씬 더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것 떠나가지고 경영만을 얘기한다면 제가 문사장님한테도 이제 여쭤봤는데 게임 같은 거 안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게임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북에서는 베이직이나 이런 그 기계화에 가는 것들은 상당히 뛰어난데 이런 우리와 같은 이제 그 어떤 그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임 우리가 아니라 쓸 수 있는 게임은 되게 좋은데 그 대중들이 상당히 많이 호응할 수 있는 게임을 못 만든다 그게. 그리고 그 NK몰의 박용사장도 그 지금 019에 인터넷 모바일 게임을 두세 개 제작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안 돼요. 좀 더 큰 게임을 만들려면 못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컴퓨터를 주고서 하는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그런 그 인성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해지고 남과 북의 그 경력의 폭과 깊이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보격차 해소는 단지 이제 그 북한 장애의 통일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속에서도 많은 그 이익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평양에서 의향소고치기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노트북가 근데 포트볼 프린터를 들고 가서 아예 못 고친다고 해서 바로 자 여기서 고칩니다 하고 뽑아서 고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갈 때 그거 좀 놓고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북한 사람의 한 수입니다. 자, 6분의 토론이 마쳤습니다.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저희와 함께 오전부터 계속 하시기 때문에 한 9분 정도 또 질문 기회를 드리고 4분의 발제자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계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시작하셔서 질문이 좀 안 되시면 바로 그러면 발제자분들의 한 2분 이내에 마무리 발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서강대학의 유석진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 어설프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힘들었을 때 더 코스트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왜 지금 격차를 줄여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논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것과 직결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나 문제라는 이제 토론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언론에 계신 분들 말씀해 주시는데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 문제께서는 아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장기적과 무슨 문제일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시작한다든지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재밌냐면 이게 그런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뭐가 문제가 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통일에 대해 얘기하고 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비용이 어떤 비용이 안 들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래서 그 왜하고 허우의 문제가 어디서 조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건 아주 좋은 그 코멘트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것 하나는 그냥 정부나 지원과 무슨 일을 바라고 싶은 건데 금방 이렇게 나왔던 이제 다양하게 나온 북한 정부의 현안을 뭐 하드데이터에만 기대지 마시고 갔다 온 사람들을 이렇게 전문가 지원이
꾸준히 이렇게 본 것들 얘기를 직대해서 그래서 한 군데라면 그걸 좀 모아야 되고 그래서 내 인내나 삶이 좀 비교해서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저기 원원여는 내가 생각할 때는요, 남북한의 그 신뢰를 갖다가 추적해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의 모든 길을 그럴 때는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급함만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하시지, 처음부터 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저 우리 정부나 어느 위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까지나 이 남북의 정보교차를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에서 또 언론 측에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작년에 그 통신 분야에서 CDMA 그걸 갖다가 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기회를 마치고 되는 거. 제가 97년에 낮은 성공 갔을 때 그때 있는 태국의 럭셔리 회사가 우리 와서 할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와 정말 북한이 통일되면은 이 통신 문제에서 큰 문제가 되겠다 하는 거를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좀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진우 박사님 저한테 좀 신랄한 비판을 해주시기 바랐는데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광승수단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다른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북측도 IT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세계에서 열리는 웬만한 컨퍼런스에는 다 참여를 합니다. 물론 이제 대규모로 가지는 못하고 기관장 한 명이나 중국도 자주 오고요. 독일의 하노버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대량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조직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바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유한 교수님께서 북의 IT는 인건비 문제하고 있는데 그 결국 현실화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고서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차피 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텀이. 그래서 지금 북측의 인력의 IT 인력의 인건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사람도 세계적인 그 IT 이 기술 인력의 인건비 수준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같은 북쪽에 계신 거야, 같은 동포인데 왜 남쪽 사람들은 이만큼 받고 우리는 이거밖에 못 받냐? 야, 거기 받고 싶은 네 서울로 가. 그럼 우리 받을 수 있어. 야, 나 미국 가면 이만큼 받을 수 있다. 나 미국에서 주는 거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 텀이 있을 수밖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이 지나고 나면 같아지더라도 지금 현재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겁니다.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아웃소싱 하는 거거든요. 아웃소싱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남쪽의 개발업체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개발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납품하고 돈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남쪽에 있는 기재와 같이 해서 얼굴 맞대고 개발을 합니다. 밤도 새고 날도 새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북측에 이제 노동자들이 좀 더 집단 생활하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접하고 있는 IT 인력들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MT라고 그러죠. 그 개발한 거 테스트하러 나오면 밤새거든요. 제가 심하게 일주일씩도 밤새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북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북측의 인력도 저희들이 어떻게 잘 관리하고 조직하면 저희 인력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히려 인력의 안전성이 더 좋다고 보입니다. 저희 남쪽 기업도 그래서 웬만한 정도 좀 대학 졸업하면 회사 들어오면 한 3년 키우면 쓸만하거든요. 쓸만한데 그러면 연봉 더 올려주겠다는 가버립니다. 또 한 5년 정도 키워놓으면 창업하려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IT 기업들이 원천 기술 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인력의 안전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북측의 인력은 또 저희 인력은 워낙 저 연봉 부준다고 데려갈 게 없고요. 창업하겠다고 나가겠다는 얘기 못하죠. 그래서 이제 상당 기간은 그런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IT 부분은 다른 분야와도
더 많이 발전시켜야겠지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많이 좀 발전시켜야 되는 게 아니겠나. 이상입니다. 내용 사업을 담당자로서 본 세미나를 준비를 했던 거고요. 이게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논의가 남북 간 정보 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각계각 층에서 지속적 모색을 해주셨으면 싶고요. 아까 김보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 간 정보 격차 문제가 결코 통일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 현 시점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임을 모두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자판을 딱 치니까 의왕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순서가 배열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키보드 배열이 기억력 순서, 쌍자음 순서가 달라져요. 이제 창덕을 쓰면은 비슷하고 그 사람들이 국규를 쓰면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내 자판은 그 플라스틱 그게 있어가지고 전에 사무실에 국규 그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국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국규를 만들었어요. 예. 사실 최근에 주요 일간지에 매일 서울과 몰다하고 북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이면에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접경 지역이 나오면 서울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돈 좀 보내달라, 장길산 비디오 좀 보내달라, 이번에 누구 나가니까 네가 좀 안내해라. 과거 같은 김정일 초상화 내린지 이거 알람 백치거리거든요. 지금은 거의 리얼타임으로 그냥 소식이 알려지는 것은 바로 이 휴대폰이 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남북이 이 정보 이런 교류 문제에 있어서 어떤가도 빨리 진행되는 것은 이 IT 분야의 발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왜 굶는 나라의 IT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머리 좋은 건 그 사람들도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문희 연구원 말씀한 대로 이것이 1회 세미나인데 1회로 그치지 않고 내년 내후년도도 거의 사업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좋은 세미나를 기획해 주신 소년기 정보문화진흥원장님이야 정보통신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네 분과 6분의 토론자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내가 지금 감기 때문에 바빠요. 대답 올려. 몰랐던 내용을 참 많이 알게 해주고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북한에도 PC방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컴퓨터가 못 들어간 이유가 바세나르 협약이라는데 그거를 못 여쭤본 게 아쉬워요. 금방 넘어가 버려서.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오지 말고 지금 내가 정말 바빠요. 시간이. 아니 바세나르 협약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걸 먼저 여쭤본 게 가장 아쉽게 오늘 집에 가서 그거 먼저 찾아봐야 됐고 북한에도 저렇게 IT 산업이 육성할 수 있다는 게 참 특이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오영 선생님 진짜 반가워요. 마세요. 난 뒤로 갈래요. 한 말씀만. 나 지금 가야 돼 빨리. 왜? 오늘 보시고 난 뒤에 느낌이 어떠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글쎄 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보안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다시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거. 그거를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글쎄 우리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그 위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꼈죠. 감사합니다. 오늘 제1회 남북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심포지움이 열렸는데요. 상당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남북의 정보격차가 더 확대했을 때 우리가 통일 이후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문제라는 인식을
폭넓게 확산하는 계기가 오늘 이 자리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회의가 이렇게 세미나실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러 가지 그 입법을 통해서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활동으로서 영역이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들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